네, 취업엔 화요일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려라 취업문 저희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두들기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열립니다. 바로 열려라 취업문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 어떻게 꾸며집니까? 네, 오늘 취업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주실 두 분의 해결사 먼저 모시고 아유, 이야기 해결사. 나눠보도록 네. 하죠. 네,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형종 대표 그리고 네.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양호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유난히 네. 화사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재원 씨 이쪽으로 좀 고개 네, 돌려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번까지 저희가 스펙과 취업 경쟁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자신의 스펙과 취업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면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적성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스펙과 어떤 취업 경쟁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면접을 이제 하는데 네. 면접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 좀 이렇게 그냥 항상 부담스럽고 좀 어렵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서 그냥 이렇게 질문 주고받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네. 이제 그 지원자의 어떤 스펙, 얘기하면 학점이나 영어를 점수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 많이 선발이 됐는데 네.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제 바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또 그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뽑으려다 보니까 면접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성 면접뿐만이 아니라 토론 면접, PT 면접 또 심지어는 1박 2일 합숙을 통한 합성 면접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죠, 사실. 아, 진짜 해보셨나요? 예, 저 해봤습니다. 예. 요즘 구직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면접을 이렇게 하루 자면서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면접을 네.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하룻밤이 지나니까 반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서바이벌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서 맞습니다. 서바이벌. 서바이벌. 네네. 12시에 몇 명을 보내요, 집에. 이분 그래서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하루 자고. 네. 그래서 제가 하루를 잤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탈락자 명단이 있어가지고 쓸쓸하게 해장국 먹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참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업에서는 왜 이렇게 면접을 심하게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요즘 면접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스펙 쌓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면접 준비까지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질문이 너무 어렵고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는 맞아요. 학생들이 취업 스터디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실전 모의 면접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장 실장님 어떻게 저 취업 준비하실 때 뭐 이렇게 네. 스터디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요. 저도 같이 뭐 친구들이랑 시험 면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면접 질문을 오고 가면서 서로 간에 피드백도 주고 연습을 많이 했었죠. 네. 그렇군요. 남자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무래도 장 실장님이 워낙 그 네.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네, 재건 씨 네. 사적인 질문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미안해요. 예, 어쨌든 면접이 요즘 어렵다는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예. 네, 전공 공부나 뭐 영어 공부만 해서는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어만 잘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취업 경쟁력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점이나 영어는 기본 스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또 기업에 대한 이해나 또 직군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서류나 또는 면접에서도 자기 어떤 열정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하면 될 것 같은 그렇죠. 부분도 예,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또 인성 면접 같은 거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게 좀 네. 애매하거든요. 네. 예. 인성, 면접. 네. 네. 어떻게 됩니까? 네, 면접 준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네. 두 분은 아나운서 준비를 하시기 전에 어떤 채용 절차를 가지고 아나운서에 채용이 되셨나요? 아, 이거 취업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말씀. 네. 저는 여기 제가 이제 프로필을 이제 제출을 했죠. 우리 김지수 PD한테. 네. 그래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네. 보자마자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저랑 일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 돼서. 이야기는 예, 예. 제가 꼭 이제 확인 사실을 예. 하고 꼭 알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정말인데? 예, 네, 예. 저는 사실은 한국경제TV 공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그 수순을 제대로 다 밟은 것 같아요. 서류도 네. 서류 전형도 거치고 면접까지 네. 쭉 다 아, 봤거든요. 저는 네. 저는 정정당당하게 공채. 절차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전 특채예요. 아, 예. 부럽네요. 네. 네. 예, 그렇게 네, 됐습니다. 왜 저희들이 또 뭐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서류 제출을 하게 되고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네. 면접을 보시기 전에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러한 준비들을 제대로 해야지 면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류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런 면접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장 시장님 어떻게 하셔서 들어가셨어요? 무슨 저도 면접?
공채로 들어갔기 공채로 때문에 들어갔어요? 네, 서류와 면접을 다 보았습니다. 저희 사적인 질문 자꾸 아,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특채가 뭐 큰 잘못한 건 네, 네. 아니죠? 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채가 뭐 잘못한 근데 거 아니죠? 저희 또 공채에 붙은 사람들끼리는 특채 조금 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저희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채용된 거 예, 아니에요? 어쨌든 제대로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서류를 통과해야 그다음에 예. 쭉쭉 이렇게 면접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예. 네.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도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류가 패스돼야 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면접관들이 무엇을 보고 또 질문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의 외모나 태도를 보고 면접관들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막상 많은 학생들을 또 구직자를 지도를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의 어떤 내용이나 이력서 내용들이 어떤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또 시덥지 못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질문도 못 받고 공통 질문만 받거나 또 거기다가 외모나 태도도 불안정하다 그러면 네. 100% 불합격이라고 스스로 아마 인정하고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아니, 그저 시덥지 않은 글이라고 그러면 네. 어떤 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군대. 사실은 군대는 본인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니죠. 예. 근데 어떤 열정을 군대를 예를 들어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정이나 성공, 실패 이러한 내용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군대라는 곳을 사실은 원해서 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죠. 그러면 그렇죠. 표 대표님도 면접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네, 저도 많이 아니, 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으로 주로 많이 네, 계셨었나요? 아니면은 면접관으로요? 면접관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둘 중에 굳이 한 명을 뽑는다면 예, 어떤 사람을? 아유, 제 뻔한 입장에서 질문을. 이제 상은 씨를 그럼. 뽑지 않을까요? 아니, 역시 특별한 능력이 사람 있어가지고. 보실 줄 아세요. 아니, 네, 특별한 호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왜 그렇게 상처받을 질문하고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저기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거는- 들어보니까 예, 태도네, 태도. 그럼요. 중요한 면접에서 거는. 중요한 거, 뭐 예. 태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다 면접 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놓으셔야 되는데, 뭐 태도. 특채 출신이셔갖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보세요. 네. 실장님한테 조금 더 그래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장양호 하죠. 실장님은 저를 뽑으실 거죠, 그래도. 아, 네. 제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요. 그 예. 전에 제가 외모와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도 되게 잘 되셔서. 네. 네. 예.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지원자라면은 그 모두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중요할 건데요. 먼저 여성 지원자는 단정한 단발머리나 아니면 하나로 묶은 머리가 상당히 오. 깔끔해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네. 본인 머리가 가장 아주 네. 좋은 머리죠. 네, 맞습니다. 네. 앉을 때는 조심하게 되게 치마로 되게 앉아 못하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네요. 네, 네네. 공손하게 다리를 모으시고요.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얹어 넣으시면 해보세요. 좀 되고요. 해봐요. 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남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주먹을 계란으로 아닙니다. 쥔 듯이 네, 앉으시면 되고요.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놓으시고요. 네. 다리는 조금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단정하게 앉은 자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맞아, 쪽벌라면 안 네. 돼요, 쪽벌람. 저 일단은 묶은 머리잖아요. 그래서 예. 머리 된 것 같고 이제 자세 이렇게 됐네. 탁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머릿속에는 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생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네. 자세까지 잡고 하기가 진짜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 네.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어느새 저기 약간 흐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네. 먼저 질문하신 의도나 아니면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고요.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너무 산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긴장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장양호 실장은 정말 어디를 면접 봐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그렇죠? 예, 인상 좋고 단정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단발머리에다가 네. 인상도 좋고 네네. 예, 피부도 좋고. 네, 근데요, 자, 전 사실 궁금한 게 두 분이 전문가잖아요. 네.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MC로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 이제 면접 왔다고 생각을 하면 예. 우리 재권 씨를 어떻게 왜 또 평가해야 왜 또 될지 저를. 굉장히 난감하실 것 네, 같아요. 한번 평가해 네. 보세요. 자, 자, 네. 단정. 자, 재건 씨 주먹, 같은 주먹 쥐고 경우에는 계란으로. 네, 우선은 네. 아무래도 아나운서나 MC 분이시기 때문에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그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 조금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살이 찌신 듯한 느낌이 들기는 무슨 하지만 상관이야? 말만 잘하면 되지. 그런 외모적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재건 씨는 다재다능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네. 언변술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이 자리에 채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아, 역시 장 실장님은 참 솔직하세요. 네, 그렇죠? 네, 평가 감사합니다. 에이,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네, 너무 상처받지는 않으시고요. 네. 아니, 되게 좋게 띄워주고 네. 그랬는데.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외모나 태도는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좀 그래요. 희망이 좀 능력이 생깁니다. 조금 뛰어나시면 이거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살 말씀이신데. 조금 쪄도 괜찮은 거죠? 네. 근데 화면상으로 별로 살 안 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표 대표님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지금 뭐 방금 우리 장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모도 뛰어나시고 또 언변술도 또 재치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네. 몰라.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업이나 직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과 같이 MC나 아나운서 또는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는 오히려 외모나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기업이 또 직군이 어떤 요소를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많은 구직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외모나 태도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사고력이나 능력을 더 중요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경험도 참 많고요. 그리고 네. 능력도 참 많은데 정작 이제 면접관들이 나한테 질문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럴 이런 때 걸 있어요. 내가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참 있어요.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작성 제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두 분 MC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왜 작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소개서요? 자기소개는 그게 아니 저를 자기를- 알려야지 그쵸. 취업이 되니까 저를 네. 최대한 어필하고 이렇게 좀 네. 잘난 것도 얘기 좀 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당연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일 수밖에 없고요. 아, 그러다 초등학생. 이제 우리가 목적을 네네. 잘 알아야 되는데 예.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자기와 관련된 많은 궁금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들이 있어야만 면접관으로부터 다양한 자기에 맞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래, 같아요. 아니 내가 저번에 제가 쇼호스트 시험 보러 갔는데요. 네. 아니 면접관님 저한테 질문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되려 물었죠. 아 왜 저한테 질문을 안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질문할 이거 내용이 있네. 없었나 봐요. 자기소개서.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네.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한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을 최대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런 많은 분들의 어떤 이력서와 자기소개 시도해다 보면 실질적인 어떤 자기만에 맞는 이런 역량보다는 아주 평범한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력서만 보더라도 인적사항이나 학력사항, 가족관계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즉 네. 정말 중요한 자격증이나 또 경력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오히려 회사를 소개하는 것 같고 또는 사장님 인사말 카피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어떤 자기소개서가 많다 보니까 네. 자기에 맞는 질문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만의 경험과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로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면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네. 대표님 그럼 제가 아까 한 것처럼 되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한테 왜 질문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실례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정중하게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 예. 굉장히 용기 있고 자신 넘치는 모습으로 비춰질 거고요. 근데 네. 방금처럼 저한테 웃으시면서 왜 질문 안 하면 하세요? 그죠? 막 이러면 안 되죠. 아, 그때 그대로 제가 재현해 볼게요. 네. 아니죠. 왜 저 질문을 안 하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럼 바로 이제 아웃입니다. 아, 그래서 네, 아웃됐구나. 제가 봐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여기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자기소개서는 네. 자기의 내용으로 꽉 채우자라는 말씀 표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에 경험 없을 때는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시선이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렇죠. 예. 네, 너무 부러지시겠어요, 우리 부담스럽습니다. 실장님. 네? 아니, 네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과오들을 좀 범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데 실장님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똑같고 천편일률적인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저희들도 방송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에 맞게 좀 프로필을 내면 더 점수를 받을 텐데 맞죠. 다 똑같은 거 그냥 예? 만들어 놨던 거 보내고 그러니까요. 옛날 학창 시절 어땠다 예. 이런 내용 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쇼호스트를 응시하려고 그러면은 네. 뭐 제품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 프로필을 보낸다거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네, 또 네. 행사장에 보내려고 그러면 뭐 마이크를 들고 있다거나 네,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되는데 다 똑같은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좀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반성하세요. 예. 네, 어쨌든 사실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아는데, 정리가.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써 내려가기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력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사항이나 그 가족관계보다 중요한 게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이 아마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력사항을 보면 그 신입사원 지원서에 경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입 지원자들이 경력이라고 하면 실제 기업에서 경험한 그런 이력을 경력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그것만이 아니고요. 경력은 말 그대로 경험한 이력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과 또는 직군, 뭐 제품 서비스 등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르바이트가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예전에 네, 그 네. 우리가 저도 방송할 때 네. 상원 씨도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오실 때 뭔가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맞아요. 이거 괜히 무슨 뭐 아르바이트 했던 걸 적을까 이런 고민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요, 저 처음 방송 경험 없을 때요. 네. 어디 방청객 했으면 그거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 좀 많이 헷갈려요.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써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쓰긴 쓰는데 표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어떤 학생들 알바라고 적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는 그냥 단순 보조 업무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시카 알바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평범한 단어보다도 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네네. 무슨 편의점에서 뭐 판매 관리라든가 고객 관리 그리고 뭐 계약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도 하나의 계약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알겠습니다.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쯤에서 네, 저희한테 카톡으로 문의사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집안도 보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이거 집안, 중요한 문제인데 집안도 저희가 좀 중요하죠.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 집안에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네, 재건 오빠 안 통통이에요. 절대. 역시 또 가족분이 오늘도 저런 거를 좀 보내주셨어요. 많이- 네. 그래요. 자, 자격증은 업무 관련 자격증만 적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은 모든 자격증이 다 유효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지원한 기업과 직군에 맞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자격증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네. 지원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이나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자격증에는 국가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 자격증일지라도 지원하는 기업과 직군에서 불필요한 자격이라면 의미는 없겠고요. 오히려 민간 자격증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자격이라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 질문. 자, 어떤 질문들이 지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면접 보러 갈 때 넥타이를 넥타이. 꼭 해야 하나요? 해야 되지 요거는- 않을까요? 예, 네. 저도 했잖아요. 네. 은박지 넥타이. 은박지. 예. 예. 자, 그리고 자, 또. 서류 통과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력서보다 자기소개서가 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자, 자기소개서가 더 어려워요라고 했습니다. 예. 자, 정말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어려운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우리 실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자기소개서는 요즘 기업마다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항목과 그리고 조금 난해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네.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성장과정,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맞아요. 네, 성장과정에 대한 질문은 지원자의 가정 환경보다는 자신의 생활 신조나 가치관 형성에 대해서 경험이나 관심사항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지원 동기는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입사 후 포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차후 프로젝트나 아니면 10년 후 자신이 하고 싶은 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항들은 사실 어느 회사 나가도 꼭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잘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정말 뭐 제대로 쓰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대로 쓰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만 보더라도 지원자의 성격이나 사고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쓰기보다는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에 맞는 맞춤형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자료를 보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원자의 경험과 열정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실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범생인 경우에 오히려 더 이런 자주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군대나 동아리, 아르바이트 경험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과 직군에서 필요한 그런 직간접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자기소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면접에 대비한 자기소개서 전략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자, 지금까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영정 대표, 그리고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야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